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인데 지배구조 중에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보구나. 윤리 경영 및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병폐가 윤리 경영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 경영, 내부 통제 이게 잘 된다면 정말로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EBS 경영 지배구조인데, 자, 오른쪽에 지배구조의 중요성, 투명성 및 책임성. 말 그대로 투명하게 운영을, 기업을 나가야 되고, 책임감 있게 꾸려가야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사실은. 그래서 ESG 경영에서는 이게 굉장히 요구된다는 것이지.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며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것 필요하죠. 그래서 또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 확보에 추석이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 리스크 관리, 윤리의 기준과 내부 통제를 통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열과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경영한다면, 내부 통제가 잘 된다면 당연히 리스크는 없죠. 신뢰 높고 투자자,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된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윤리경영. 그래서 효과적인 지배구조, 윤리경영 실천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현된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그게 바로 윤리경영, 또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 자, 그렇다면 윤리경영은 어떤 의미며 ESG 경영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냐. 먼저 윤리경영이란 정의를 봅시다. 정의. 법적 책임 수준을 넘어. 사실 여기 법적 규제, 법은 여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윤리나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법은. 그 법보다 훨씬 넓은 범위, 그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윤리이자 도덕이에요. 그 속에 조금 한 부분이 법입니다. 근데 법적 책임 수준 아주 하찮은 것이 어떤 면에서. 근데 그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자발적으로 기업 문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하고 실천하는 경영 방식. 이걸 윤리 경영이라.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가치 제한 결정.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 해야 할 바람직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 무슨 말이냐. 법적 경영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소극적이지. 근데 윤리 경영은 해야 할 바람직한 것. 훨씬 명법. 이게 가치 제한 결정이라고. 신뢰 구축.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관계 형성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 윤리 도덕보다 더 상호 신뢰 구축하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지속 가능한 성장, 높은 평판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고객 충성도 확보, 투자 신뢰. 얼마나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까? 이게 윤리 경영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ESG, 특히 ESG에서 ESG 연결해 볼까요? 지배구조의 근간, 윤리경영은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의 근간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형성하고 있다. 그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안 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환경윤리, 환경에 대한 윤리적 책임인식과 환경보전 활동이 있는 것. 요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디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하나 버린다고 얼마나 환경을 오염할 것이냐. 분명히 오염됩니다. 또 그런 내가 하나 버린다고 하는 윤리의식,
결여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환경윤리하고도 밀접한 관련. 사회적 책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관계 구축을 위한 윤리의 토대를 제공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경영이라는 측면이 ESG와 다 관련이 있고, 특히 G, Governance. 윤리경영 ESG 경영 핵심 요소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윤리경영의 중요성. 왜 윤리경영이 중요하며 그 윤리경영을 하는 핵심 요소들이 어떤 거 있냐? 자, 먼저 중요성부터 봅시다. 익히. 아무리 강조해도 이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기업의 신뢰도 회복 및 제고. 여러분 생각하죠. 어떤 기업이 정말 고객과의 관계랄지 모든 부분에서 투명한 윤리성을 갖고 정말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경영을 한다. 회사 믿죠.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이미지 구축으로 사회적 신뢰. 법적, 규제적 리스크 해봐. 저거 말했잖아요. 법이나 규제는 아주 적은 분야다니까요. 윤리는 훨씬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 큰 윤리의 그 카테고리 속에 법은 조직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법적 규제 리스크는 있지가 않아요. 윤리 경영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국제반부패 규범 위반 리스크 함의.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다 윤리 속에 들어가니까. 윤리 경영의 중요선. 글로벌 공급망 윤리 요구 증대, 다국적 기업들의 협력업체 윤리 기존 요구 및 점검 강화 추세. 요즘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기업 많잖아요. 우리도 또 다른 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재벌들. 당연히 그 어떤 윤리 기준이, 그러니까 물론 미국 기업들이 윤리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서구 선진국 기업들이 우리네 혹은 또 우리 동양의 동남아시아, 동양 이쪽에 있는 기업의 윤리의식보다 강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준, 거기에 요구에 맞춰야 되지. 투자자, 금융기관의 요구 강화. ESG 투자자들의 윤리 경영 수준 평가 및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역시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 자긍심. 윤리적 기업 문화로 구성원 자긍심 고치 및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윤리 경영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윤리 경영을 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뭐냐? 보세요. 최고 경영층의 의지와 리더십. Tone from the top. from the top. 위로부터의 의지, 목소리. 경영진의 윤리 경영 의지 표명 및 실천. 그렇죠. 경영진이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의미예요. 경영 지체고 경영서. 윤리 강령, 행동 강령, 재정 전파. 원래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교사의 윤리 강령. 모든 직종의 윤리 강령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이런 윤리 강령을 만들자. 물론 어떤 지자체도 그랬답니다만은. 그러니까 청렴 영생. 청렴하면 오래 살고 영생하고. 부패 지옥. 부패는 한순간에 좋은 말이죠. 그것도 윤리입니다. 체계적인 윤리 교육 및 훈련. 교육을 시키자. 워크숍도 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 및 고발자고. 소위 말하는 휘슬 블로워.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그 조직, 그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 알리는 것이 쉽지 않죠. 필요합니다. 신고자 비밀 보장하고. 그래서 회사를 정화시켜야 되겠죠. 부패 방지 및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뇌물, 향응, 접대 금지 및 이해상충 발생 시
관리 절차를 수립한다. 필요하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윤리, 경영, 효과성 모니터링하고 또 KPI 설정, 핵심 선거 지표입니다. 및 지속적 개선 활동.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자 윤리 경영. 이 거버넌스는 이제 윤리 경영도 당연하지만은 또 하나의 과제는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자,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의와 ESG 경영과의 관계. 자,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 예, 그 어떤 조직 기업체 안에서 스스로 자기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것이다. ESG 경영에서는. 자, 내부 통제 시스템이란 기업이 경영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조직 내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운영 모든 통제와 절차, 통제 과정,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 법규 준수 보장, 자산보호, 운영 효율성 이렇게 해서 내부 통제가 잘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림에도 마찬가지 통제 환경, 정보 및 의사소통, 위험평가. 이 내부 통제, 스스로 내부에 잘 컨트롤 됐을 때 ESG 경영과의 연계 보세요. 리스크 관리 핵심, 재무 운영 전략, 법규, ESG, 리스크 식별, 평가, 통제. 역시 또 내부 통제는 ESG에 연관되어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 산출, 재무적인 관계, 비재무적인 정보 다 포함돼서 신뢰성을 ESG 경영의 실행력 담보, ESG 전략과 목표의 효과적 이행 및 관리지,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반. 다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된다면은 역시 기업은 건전하게 꾸려가겠죠. 아까 윤리 경영과 윤리 경영 더불어서. 그래서 이 내부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받치면 또다시 중요성과 핵심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가? 일단 왜 중요하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윤리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같은 맥락이에요. 건전한 기업, 신뢰도 있는 기업, 또 기업의 브랜드 향상 다 중요하죠. 중요해서 보세요. 강화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저는 K-SOX인데 상장회사 대상 의무화, 감사 및 외부 감사 강화. 그러니까 강화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사실은 그 기업들이 이 회계 관리를 엉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주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도 원래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횡령입니다. 근데 이 회계 관리를 엉터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갈 거야. 내부 통제가 안 돼.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것이. 데이터 신뢰성 확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방대한 데이터 관리, ESG 데이터 신뢰성 보완을 통행하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금방 알게 됐습니다.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낭비 제거, 프로세스 표준화, 자원의 효율 직급.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을 떨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사고 및 부정행 예방, 자산 횡령, 제가 말했죠. 회계 부정, 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 감지. 특히 자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이게 바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법규 위반 리스크 최소화, 산업안전법, 광역법, 공유거래법 등 준수련 통제 절차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핵심 구성 요소 CEO, SO, 프레임워크. CEO, SO는 C, Community of Sponsoring Organization. 물론 뒤에 이제 of the Friday Commission도 붙습니다만은.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조직의 이 조직을 밀어주는 그런 위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COSO와 프레임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활동을 합니다. 이 조직의 이원에서 정보 및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고, 통제 활동도 하고, 위험 검토도 통제 환경까지 만들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내부통 시스템에서 갖춰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래서 통제 환경. 그래서 내부 통제의 기초 윤리적 가치관, 이사회 감독, 조직 구조, 인적 자원 협재. 중요하죠. 통제 활동. 업무 분장, 승인 절차, 자산 관리, 성과 검토, IT 통제 등 위험 대응 절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독립평가를 통한 내부 통제 효과성 지속 검토에서. 이런 핵심 요소를 가지고 내부 통제를 한다. 내부 통제는 왜 중요하냐라고 중요해서 방금 봤지만 특히 횡령, 회계 부적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부 통제를 하겠다, 내부 통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부 감사.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부 통제. 준법 지원. 이런 이런 기능이 작동해야 시너지 효과. 특히 윤리경영, 내부 통제 다 됩니다. 보세요. 내부 감사. 인터널 오디트인데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여 독립적 위치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내부 동의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개선 방향 제시 및 권고, ESG 관련 상황 감사 확대, 리스크 기반 감사 실시. 이게 바로 내부 감사를 통해서 앞서 말한 윤리경영, 내부 통제 다 되죠. 준법 지원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로 선입해요. 준법 지원이. 이네들은 뭐하냐? 회사의 법규 준수 프로그램 총괄, 임직원의 법규 위반 행위 예방, 준법 문화 조성 및 교육, 잠재적 법적 리스크 사전 집행. 이런 사람 내부 감사를 통해서 준법 지원인을 통해서 이렇게 윤리 경영, 내부 통제가 한다면 바로 이제 상호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가 상호 작동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강력한 윤리 문화는 내부 통제 효과 성향. 그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니까. 내부 통제는 윤리 강령의 실천제 수단 제공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통 도구 활용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두 가지가 같이 작동된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 기업체의 정화, 기업체의 도덕성, 그건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기업 평판도 좋아지고, 누구나가 그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윤리 경영, 내부 통제. 자, 우리가 기업이 또, 거버넌스라는 측면에 기업이 대단히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은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부패 방지 시스템의 정의와 중에서 오늘 이제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부패 방지 시스템입니다.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부패 행위를 예방, 탐지,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절차 및 동기 활동인데 법을 보세요.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어떤 기업이 물론 이제 공직자에게 뇌물 줘서 유리하게 하려고 했겠죠. 민간 부문 디베이트 주고받지요. 내부직으로 횡령 배임 문제죠.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전부 지금 대표적인 어떤 기업체 조직의 부패 내용이네요. ESG 관점에서, 경영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냐. 부패 방지가.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UL 부패 방지 협약, OECD 뇌물 방지 협약 등 국제 규범 준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방지해야 된다.
청탁근법, 특정경제처벌법, 가중처벌법, 특가법, 특경가법 등 국내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부패사건 발생 이해증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려 원청기업의 공급망 전체, 원청기업 그 하청기업, 협력업체 전체 부패 리스크 관리 책임이 증대됩니다. 그래도 부패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방지를 못하면은 부패가 기업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네. 법적 제재. 당연하죠. 재무적 손실, 금전적인 평판 손상, 기업체 이미지, 조직 문화 배속, 사회적 비용 증가. 전부 다 그런 부패가 기업에 이런 악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ISO 37001 인증인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37001 인증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으로 객관적 신뢰성 확보하자. 부패 방지하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패가 기업 내부를 썩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효과적인 부패 방지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냐? 꽤 많죠. 방금 봤던 ISO 국제표준화기구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표준 기반이라 그것에 의한 프로그램인데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정한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표준에 기반한 핵심 구성 요소 10가지 했습니다.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의지, turn from the top, 부패 무관용 원칙 전면 및 좌우비기. 그래서 아까 부패하면은 바로 지옥 떨어진다. 그런 게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ISO 37001. 부패 리스크 핵각, 사업 특성, 운영 환경, 진출 국가 거리에서 발생 가능 리스크 식별 미리 알자. 우선순위 설정하고 미리 사전에 리스크를 딱 뽑아서 이 리스크가 어떤 거 있는 걸 알아봐야 되겠지. 명확한 정책 및 절차, 부패 방지 정책, 행동 강령 수립, 선물, 접대, 향응, 후원, 기부에 대한 기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얼마까지. 전담 조직을 지정해서 만들어서 필요하겠죠. 부패 방지 프로그램 계획하고 전담. 임직원들에게 교육 훈련시키고 정기적 부패 방지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 제3자 실사 관리. 아무래도 자기 식구들이 하게 되면은 손이 안으로 든다고 제대로 못하겠죠. 제3자가. 협력업체, 대리인, 컨설턴트 등 대상으로 계약서 부패 방지 조항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자. 내부 고발 시스템, 휘슬블로워. 이것도 만들자. 익명성 모자래라지. 신고자 부기 금지라지. 재무, 비재무 통제. 이게 돈이든지 돈이 아니든지 간에. 회계 기록의 투명성, 정확한 확보, 지출 승인 절차, 내부 회계 감사, 조사 징계.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조사하고 징계하고 해야 되겠죠. 조사는 통해서 독립적 공정한 조사 절차를 마련해서 이발시 명확하고 일관된 징계.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리고 개선. 프로그램 효과성 정기적 모니터링, 변화하는 환경 리스크에 맞춰 지속해서. 결국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패 방지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도 구축을 하고 기업 문화의 내재화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 방지.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부패 방지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역시 윤리 경영과 내부 통제가 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컴플라이선스 체계의 어플. 컴플라이선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법규, 규정, 윤리 및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도록 구축된
외부 통제 시스템이 컴플라이언스 체계란데요. 역시 이것도 통제할 수 있는 아까 내부 통제, 윤리 경영, 내부 통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 내부 정책, 윤리 강령 등을 체계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이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그러기 위해서는 포괄적 법규 및 규범 준수 필요하죠. 철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우려가는 바탕입니다. ESG 경영이 전박이 토대다. 뭐가?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거버넌스 지배구조 있죠? 그 지배구조 하에서 신뢰받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초석은 자, 우리가 봤던 윤리 경영, 내부 통계 시스템, 부패 방지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체계 다 이게 구성된다면 그야말로 신뢰받고 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모든 조직의 그런 조직이 되겠죠. 자, 윤리 경영 같이 죽는다. 법적 법규 준수를 넘어 항상 윤리가 훨씬 포괄적인 가르쳐요. 사회적 기대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 내부 통제 시스템, 효율성, 경영 목표 달성과 리스크 관리를 통한 통제 절차 과정, 부패 방지, 무결성, 부패 행위 예방 탐지 조사 대응을 위한 체계적 정책과 절차, 컴플라이언스 체계, 법규 내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이 네 가지가 신뢰받은 기업의 초석이다. 결론. 자, EBS 경영 지배구조, 거버넌스는 윤리 경영, 내부 통제,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파쪽 위에 네 가지. 1층에는 기업이 법적 사회 책임 다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이해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것은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해서 맨손을 시작된 윤리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그리고 부패 방지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체계까지 범로서 ESG 경영의 거버넌스 부분의 또 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